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맞춰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시는? 에이, 너무 쉽잖아. 너 나 무시하냐? 서울이잖아, 서울. 큰 도시로 갈 때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일 큰 도시는 서울. 그래서 모두들 서울 갈 때 올라간다고 하잖아. 아닌데. 내가 물은 건 진짜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인데. 진짜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나 모르겠는데. 태백이잖아, 태백. 해발이 무려 650m나 된다고. 그래? 그럼 거의 산중 도시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 도시가 있으면 물이 모자라지 않아? 이 무슨 소리. 태백은 물의 도시이기도 하다고. 너 태백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시간여행 강원을 좀 봐. 시간여행 강원?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강원도 동남부 내륙에 위치한 자치단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러면서 또 물의 고장으로 알려진 태백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태백 전문가 탄전문화연구소 정윤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태백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해발 650m 고원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로 승격된 건 1981년 7월 1일,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태백시라는 이름은요, 태백산에서 따온 건데요.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천왕이 내려오신 곳, 어딘지를 아세요? 바로 태백산 신단수입니다. 그런데요, 단군 신화의 태백산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태백산인지 아닌지 혹시 아십니까? 네, 궁금하시면 계속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태백은요, 물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한때 연간 64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광업도시였죠. 요즘은 광업도시에서 휴양 관광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민기원의 특별한 프로필 이상 끝! 태백산이라는 지명은 그 태백에 있는 그 태백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태백산이 진짜 지금 이 태백산인지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선생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면 그게 수상한 거죠. 네. 아실 줄 알았더니. 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역시 교수님께서는 아시겠죠? 네, 그 태백산이 그 태백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선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신시를 했다, 신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군 신화가 적혀 있는 게 이련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죠. 네. 삼국유사에 이련 스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주석을 붙였냐면 묘향산이다. 태백산은 묘향산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묘향산. 네. 북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묘향산. 그 네, 북한에 네. 있는 그 묘향산이죠. 아마 고려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고려시대 그 지리적 범주 속에서는 아마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아마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태백산은 그 단군 신화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삼국 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태백산이 나옵니다. 예. 이제 고구려 사람이 생각하는 태백산은 어디냐? 지금의 백두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점점 올라가네요. 그리고 발해 사람들도 이제 그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은
그 한자 뜻대로 크고 밝게 빛나는 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뭐 뜻으로 보거나 이런 걸로 볼 때 뭐 산 중에 산, 뭐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만약에 이런 스님이 주석을 안 달아놨으면 저희는 오해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태백산이 이 태백산인가 보다라고. 근데 당군 신화에서 이제 고려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고요. 실제 당군 신화가 만들어졌던 이제 그런 시기에 태백산은 과연 어디를 가르칠까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죠. 네. 자, 그럼 지금의 그 태백산,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맥에 있는 태백시에 있는 태백산, 그게 언제부터 태백산으로 불리게 된 건가요? 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태백산이 태백산으로 불린 기록상으로는 신라 시대, 예. 신라 시대입니다. 오래됐네. 신라 시대는 신라 시대는 이제 오악이라고 해서 예. 전국에 5개의 그 아주 명산을 골라가지고 이제 중사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예, 이제 예. 북쪽에 있는 오악 중에 북쪽에 있는 산이 바로 태백산이었고요. 동쪽은 토암산, 서쪽은 계룡산, 남쪽은 지리산. 그다음에 이제 이 중앙의 예.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대구 팔공산 이렇게 해서 이제 오악을 설정했을 때 북쪽에 있는 산으로 이제 태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태백산을 태백산이라고 부른 가장 이른 기록은 이제 신라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태백산에 얽힌 이야기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의 고장이란 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태백이 물의 고장이기 때문에 태백에 가면 진짜 그렇게 물맛이 좋다고 하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 태백에 가서 네. 편의점에서 평창수는 사 먹어봤거든요. 아, 왜 태백까지 가서 평창수를 아니 드셨어요? 태백산 물을 어떻게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아유. 태백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황주원 뭐 그냥 떠먹기도 좀 그렇고 아이, 그 아쉽네요. 평창수 사 먹었습니다 태백에서. 그래요. 네, 태백은 정말 물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요. 그 삼면으로 흘러가는 물 모두 태백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는 한강이 태백에서 발원하고요. 또 동쪽으로 흘러가는 오십천이 태백에서 발원하고요. 남쪽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이 태백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오면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발원지의 물이 바로 황지 연못에서 시작합니다. 이 황지못에서 시작하는 물은 바로 옆에 있는 음수대에서 떠먹을 수 있어서 네. 태백으로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 시내에서 태백의 가장 좋은 물맛을 맛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황지연못에서 떠 드실 걸 그랬어요. 네,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네. 제 기억에는 동전이 엄청 많아요 바닥에. 아. 그 구리 중독 걸릴까봐. 아.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동전이 많아서. 바닥에 있는 것은 동전인데요. 네. 그 바로 옆에 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수대를 별도로 모양을 그 한 분수대 모양 같이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돈 내는 건 줄 알고 수도처럼. 저는 네. 네, 돈 내면 또 안 하거든요. 네. 낙동강, 한강, 그다음에 오십천의 발원지인 태백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100번 들어도 뭐합니까? 한번 눈으로 봐야 또 이게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책일동이 오늘은 태백에 왔습니다. 이곳에 아주 중요한 연못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머, 보물도 있는 거 아니야? 얼씨구 아직도 저러네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태백 시내 한복판인데 어떻게 연못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 속이는 거 아니죠? 그쵸? 있다고 했으니까 왔어요. 자 그러면 책일동이가 연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니? 연못 찾아 산만리 숲을 헤치며 샅샅이 뒤지기를 한참. 황지! 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한번 훑어볼까요? 와! 이거 전설이다! 어머, 여기 전설이 쓰여져 있어요! 와, 대박 사건! 하지만 이건 제 전공이 아닌걸요?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해야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황지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어요? 여기요, 바로 그 항부자라는 욕심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황부잣집에 한 스님이 시주를 왔으니 소마공간 청소를 하다가 중이 시주를 왔고 소똥으로 시주를 했죠. 그걸 보고 며느리가 그 쌀로 시주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의 잘못을 빌었다. 근데 이 중이 너는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중을 따라가는데 중이 당부하기를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 했는데 그 순간에 쾅 소리가 나니까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돌이 되죠. 그리고 항부자 집터가 바로 변해서 오늘날 항지연못이 만들어지게 됐죠. 우와, 이거 실화예요?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아, 전설이라고 하셨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못이 더 빨리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저한테 연못 보여주세요. 예, 갑시다. 아, 근데 연못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아, 상지, 중지, 하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전해오는 얘기로 하면은 항부자 집터가 변했다고 하는데 집터가 변한 곳이 상지, 그리고 방앗간 터가 변한 게 중지, 화장실 터가 변한 게 이제 화지, 그렇게 세 개의 모습으로 갈라진다. 아, 그런데 선생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바라보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상지고 중지, 하지로 나눠 있는데 그 상지라는 곳에서는 하루에 물이 5,000톤 가까이 나오고 둘레가 100m 정도 되는 아주 큰 못이죠. 우리나라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솟는 연못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다는 거. 최고라고 소리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진짜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런데 황지 연못이 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의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네, 그리고 1481년도에 만들어진 동국여지성남이라는 고문연에도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인 낙동강의 시작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뭔가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당연하겠죠. 네, 이 낙동강의 발원지 이 자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물이 우리나라의 남반부에 골고루 생명수를 날아주는 물의 동네인데, 예, 생명수를 날아주는 이곳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생명수를 주는 곳이 바로 여기였군요. 우리나라 낙동강의 발원지가 바로 우리 고장 태백의 황지연못이었습니다. 못에서 솟아난 물은 드넓은 영남평화로 도도히 흘러가는데요. 둘레 100m에 불과하지만 하루 5,000톤의 물이 샘솟는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 바로 태백 황지연못입니다. 이 황지 연못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어서 네.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황지 연못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룡소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로만 보고 실제로 가보지를 못했어요. 서영 씨 가보셨어요? 저도 검룡소가 굉장히 깊숙하게 아주 산골 굽이굽이 있어서 못 가봤어요. 황지는 정말로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검룡소에는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전설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검룡소는 가보진 못했는데요. 못 안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들끼리 좀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진 못했는데 안 가봐도 전설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이 발원지라서는 조그만 샘물인 줄 알았더니요. 네. 거기서 한 2,000톤, 3,000톤 정도의 하루의 물이 석회 한 번을 뚫고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장관이라고 해요. 이거 바가지로 받아놔야 될 텐데. 네,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솟아나니까 물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안반을 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안반에 그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아마 구불구불하는 이런 모습이 깎여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게 마치 용트림하는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검룡소라는 이름이 아마 이제 그래서 붙은 것 같은데요. 이름이 붙은 이상 전설과 설화가 만들어지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서해 바다에 이 이무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무기의 소원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용이 되는 겁니다. 네, 용이 그래서 용이 이무기가 생각할 때 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하늘로 승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강을 따라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검룡소. 검룡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검룡소에 올라가서 승천을 준비하고 하늘로 올라갈. 그래서 이제 바위에다가 용이 그 어떤 자국 같은 것도 쭉 생겨 있는 올라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무기가 올라갔다는 네.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쉽네요. 하여간 이무기가 검룡소에서 승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그 장소가 이제 검룡소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태백에서 3개의 강이 발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낙동강, 한강, 그다음에 오십천도 얘기하셨어요. 그 네. 오십천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삼척 오십천 그 오십천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원지는 어디예요? 태백시와 삼척시 경계선에 있는데요. 태백시 백병산 백산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오십천의 발원 물은 도계를 지나서 삼척 동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네. 그 태백이 3대 강의 발원지가 있다 보니까 삼수령이라는 지역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젠 전설이 된 것인데요. 아까 이제 검룡소 말씀하셨는데 태백에서 검룡소 가는 그 고갯제 그곳이 삼수령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삼수령은 한강, 낙동강, 오십천 세 개의 강이 발원한다는 곳이죠. 예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옥황상제가 빗물 가족들에게 땅에 가서 잘 살으라고 내려보내줬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그리고 빗물 형제들이 딱 떨어졌는데 하필 백두대간에 그 딱 중심부인 삼수령에 떨어진 거예요. 아빠는 남쪽 낙동강으로 흘러가 버렸고요. 어떻게? 엄마는 서쪽 한강으로 흘러가 버리고요. 해상 가족. 그리고 자식은 동쪽 오십천으로 흘러간 거죠. 왜 하필 거기 떨어졌대요? 글쎄 말입니다. 이 또 물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함께 내려와서 땅에 와서는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갈라지고 네. 다시 큰 바다에 가서는 하나로 합쳐져서 대가족을 이루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이 잠시 이별을 감수했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결국에는 대화합을 이뤄내고요. 네. 결국 행복한 결과. 네. 함께 하다가 또 각자의 삶을 사다가 결국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큰 세계적인 가족을 이루는 이런 의미가 태백의 어떤 신성함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태백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거기선 천제단 있잖아요.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건가요? 그냥 무속인들이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제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라 시대에 신라 시대에 이제 중학 제사를 지냈던 곳이죠. 그 중학 제사는 국가 제사입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지내는 제사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뒷시기에서도 하늘이나 여러 신의 산신에 대해서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그 태백산 천제단의 역사는 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왕단이라고도 하고 천제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이제 왕이나 이런 쪽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전통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전혀 없고요. 과거에서도 이제 국가 제사였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제사 지내는 이제 주체들은 지역 단위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 태백하면 이제 당군신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제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많이 변화되었던 것이 전통 사회의 제사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천제단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지금도 그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귀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큰 산에는 다 수호하는 산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관령 산신은 김유신 장군이고 그렇다면 태백산 산신 누군지 아세요? 자꾸 시험에 들게 하시네요. 아세요?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하죠.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요, 삼천cc 사륜구동 백마 타고 가신 분이잖아요. 단종. 맞나요? 맞지 않나요? 단종.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태백의 산신이 이제 단종이 산신령이 됐습니다. 단종이라고 하면 영월에 와서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으신 임금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죽고 나서 3일 뒤에
태백 지역 그 소도 지역, 태백산이 있는 입구 소도 지역에서 영월과 가까운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백마를 타고 가던 단종이 꿈에 나타나서 나 이제 태백산에 올라가서 산신이 된단다. 그러면서 내가 잠시 쉬어갈란다 하는 쉬어가는 곳이 정거리라는 지명이 있고요. 지금 이곳은 이제부터 내 땅이다 하는 곳은 임금의 땅, 그래서 업평이라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백산 정상 가까운 곳에 단종 비각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 단종 비각은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을 기리는 각인데요. 원래는 산신이니까 자기 산 최정상에 서야 되는데 태백산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제단이 있으니까 그래도 산신은 하늘 신보다는 조금 미쳐야 되지 않나 해서 정상 한 100여 미터 밑에다가 단종 비각을 세웠습니다. 네. 영월에 단종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태백에서는 뭐 백마 타고 이렇게 그 단종이 산신이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행사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이런 행사는 없나요? 그 말씀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지금 지자체로 영월군과 태백시가 나눠져 있어서 네. 단종제를 영월에서만 거창하게 하는데 그곳은 억울한 임금과 혼을 달래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지역 지자체의 경계만 넘어서 태백산에 오면 혼이 이미 승화되어서 산신화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단종의 축제가 아니라 이제 태백까지 함께 와서 가능하다면 태백시와 함께해서 산신이 된 단종 그리고 그의 모습을 기리는 모습으로 간다면 전 단종제가 훨씬 더 놀라운 신성스러운 아직 축제가 태백에서 되리라고 이거 안 하고 봅니다. 있는 거죠? 예, 특허 출원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어떤 한 영험한 곳으로의 단종의 새로운 모습을 갖는 영월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 갖는 단종만이 아니라 신이 된 단종. 그렇죠. 네. 완성이 되는 예,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죠.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예. 우리가 중미 전설 얘기 좀 할 거예요. 네. 이 전설하고 현실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네. 짠! 아이고. 첫 번째 이야기는 인신공양으로 죄를 올린 멕시코 아즈텍 문명. 이거 끔찍한 얘기인데요. 인신공양이라고 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인데 이게 진짜 있었던 거고 이거는 두 신의 전설로 시작했어요. 네. 이 두 신의 이름은 위칠로포치틀리. 마지막에 틀리네요. 그렇지. 근데 틀리 안 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태양신이며 군신, 수렵신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한 신은 테스카툴리포카이라는 밤신이 있었어요. 밤의 신. 밤의 신. 아까는 태양신이고 지금은 밤의 태양신은 신이고. 그 신은 뭐 태양신, 군신, 수협신 네. 뭐 바빴고 이분은 그냥 밤신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싸우게 돼요. 오. 싸우게 돼요. 근데 이 태양신이 진다? 졌어요. 태양신이 졌어요. 네, 졌어요. 일출이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게요. 태양신인데. 깜깜하죠. 깜깜한 밤이죠. 그럼요. 깜깜해지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젊은 처녀들, 총각들 많이 바쳤어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이 태양신. 태양신에게 예, 힘내라고. 제발 좀 일출 좀 시키라고. 그래서 멕시코 가면 이런 일이 있었던 사원이 많습니다. 이런 풍습은 15세기 말까지 이어갔어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네. 따라, 아이고, 따라. 여기는 옥수수 인간이 세운 마야 문명. 옥수수 인간. 먹는 옥수수 그거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 두 신이 쿠쿠마츠 그리고 우라칸. 아까 그 두 분하고 좀 발음하기 쉽죠? 이 두 분이 이제 세계를 창조할 때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동물을 만들었대요. 동물을. 근데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만든 게 동물이다. 동물을 만들어 예. 놨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실패 안 섬기겠대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동물들이 자기를 안 섬긴다고 해서 너 이제 인간의 먹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벌을 내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었대요. 네. 근데 흙은 아무래도 좀 부서지잖아요. 그죠? 비 오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는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오래 가고. 그런데 나무는 영혼이 없어서 제대로 신들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옥수수로 만들었어요. 옥수수로?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옥수수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 마야 문명 사람들이. 그리고 중미 가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아직도. 자기가 옥수수 인간이라고. 그리고 옥수수가 그 동네 주식이 됐죠. 강원도면 옥수수 감자라고 하잖아요. 감자라고 하죠. 예, 옥수수 감자. 네. 혹시 재배하세요? 옥수수 재배? 뭐 재배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옥수수 밭에서 인근이 다 옥수수 밭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살던 곳. 그래서 오늘 옥수수 후에 얘기 들으니까 강원도 사람으로서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중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시 태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함께 하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태백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 석탄인데요. 석탄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곳 석탄박물관입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며 황폐해진 그곳에 세워진 석탄박물관. 당시 태백의 생활사까지 전부 알 수 있죠. 오, 태백산 모형이 있어요. 그렇죠. 태백산 정상에는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니는 천재단이 있는데 복판에 있는 천왕단. 네,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을 했던 곳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춘천은 호반의 도시, 강릉은 예향의 도시, 태백은 석탄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아우, 저 잘 조사해 왔죠. 근데 왜요? 이 석탄의 도시라는 게 탄광이 한참 잘 나갈 때 전국에 340개 탄광이 있었잖아요. 그 있었는데 우리 태백에 약 70개 탄광이 있었다는 거죠. 전국 석탄량의 30% 이상이 여기서 생산되었다고 보면 되죠. 한때 1년에 64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었다고 하니 태백은 그야말로 전국 제1의 광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석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양길을 걷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1987년도에 석탄 산업 합리화가 생겼고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 우리 사람들이 편한 석탄보다는 석유를 선호하면서 석탄이 서서히 사양길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박물관 곳곳을 좀 더 살펴볼까요? 태백 수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수갱이 뭐예요? 수갱은 땅속으로 똑바로 터널을 뚫고 양쪽에서 탄을 거기다가 부으면은 엘리베이터 시설로 땡겨 올리는 시설. 이걸 수갱이라고. 오, 그럼 우리 수갱 타고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갑시다. 무서운데요? 헐, 자, 이 엘리베이터가 강부들이 실제로 타고 갔던.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어떡해.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나요? 오, 어떡해. 자, 선생님, 저 좀 잡아주세요. 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내려왔다고요? 지금 지하 900m까지. 실제로 내려간 겁니까? 하는 거다 보죠. 오, 저희가 수갱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갱도가 생각보다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저 여기서 살래요. 안 돼요? 아니죠. 자, 우리 강부들이 땅속 900m까지 들어가면은 그 80도의 습도하고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 지열에 의해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그 탄가루가 온몸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카만 사람으로 변하고 이빨만 바짝바짝하는. 와, 진짜 얼굴에 새까만 탄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다 일일이 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지금의 강부들보다가 엄청난 양의 힘이 들었을 것 같고, 우리가 가는 바로 이 루트는 네. 탄을 파고 나면은 탄강이 무너지겠죠. 네네. 그래서 안 무너지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집어
그게 우리말로 동바리를 만들어서 탄광이 안 무너지게 만드는 시설을 지금 현재 재현해놓은 곳이에요. 와, 진짜 갱도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렇죠. 어머, 선생님, 저거 뭐예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빨리 잡아요. 저거 쥐잖아요. 아니에요. 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깨끗하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이네들은 이 쥐를 바로 자기 조상보다도 더 무상시했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쥐신다는데요? 아이, 막 내려오잖아요. 덜덜덜 떨려. 위에 어떡해?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앞으로 잠깐 빨리 도망가요. 근데 진짜 한 번 사고가 나면은 인명 피해도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대 강산 사고,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났는 것 중에서 1979년도에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은성탄강에서 44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고는 신문이나 방송에도 보고가 안 됐던 사고예요. 그런 사고들이 강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 그래요? 불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찡하네요. 광부들의 가슴 아픈 일상을 바탕으로 한 석탄 산업이 발전하기 전 태백은 화전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심심산중, 너와 집 짓고 밭을 일구며 척박한 산자락에 모여든 화전민들. 실제로 1920년 이전에 석탄이 발견되기 전에 이 골짜기에는 누가 와 살았겠어요? 그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이 산에다 불 훅 지르면서 바로 살았던 사람, 하전민 유저였죠. 그렇군요. 그러면 석탄이 개발되면서 이 태백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겠죠. 석탄은 검은 진주라고 불렀을 만큼 돈이 되는 물건이었다는 거잖아요. 1920년 이후부터 이제 석탄이 개발되면서 이 동네에 엄청난 부를 느끼고 1970, 80년대는 돌아다니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녔고 엄청난 양의 돈들이 이 동네에 바로 구부러 다닐 때도 가만히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두대간의 허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에서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산을 대하고 흙을 대하고 탄을 대하며 묵묵히 살아온 태백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태백하면은 아무래도 석탄이죠. 지금은 뭐 물의 고장이다, 물이 풍년이다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태백하면 석탄 유명하잖아요. 탄광. 그런데 이 석탄은 언제 발견이 됐고 또 언제부터 탄광이 또 이렇게 또 개발이 된 거죠? 네. 태백에서 처음 석탄이 발견된 것은 1920년경의 일입니다. 예. 태백시 상장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태백시 장성동 금천이라는 지역, 금천이 바로 거무내미의 그 한자명이죠. 거무내미 목돌백이라는 곳에 가서 시커먼 뭔가 이 괴석을 주워서 가봤더니 이것이 열량이 높은 석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을 붙여봤겠죠, 그냥 본인이 신기해서. 네, 그 또 지질 쪽에 아는 분들이 그걸 보면 이제 광물이 어떤 성분인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태백 지역에 석탄을 개발하려 그러는데 강원도 지역 상당수가 그렇겠지만은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네. 석탄을 캐러 사람들이 가기도 힘들거니와 캐는 석탄을 도시로 운반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래서 머물고 있었는데 일본이 1930년대 중일 전쟁을 전개하면서 대규모의 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래서 태백 지역에 석탄을 개발하는데 1936년에 석탄 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일본 정부가? 그렇죠.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인 거죠. 그때는 태백시와 삼척시가 같은 삼척군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삼척군 도계 지역에 36년도에 탄광을 개발하고 그리고 1937년에 삼척군 장성 지역에 지금의 장성광업소인 장성갱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석탄이 개발되는 것은 1937년부터의 태백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험준한 지역에 석탄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제국주의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동해안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묵호에서 일본으로 석탄을 수탈하는 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좋았고요. 그다음 중일 전쟁이 시작되어서 1937년에서 다음에 1940년대의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바로 석탄이었습니다. 태백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은 연기도 나지 않고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거의 평균 6,000 칼로리 이상을 넘어서는데요. 해군, 군함의 원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석탄이 생산되는 것은 해군 부대의 중요한 기밀이었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던 말하자면 것이죠. 전쟁 때문에 개발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북한 지역에 많은 석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뭐 국내 산업은 충분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전쟁이 시작돼서 군함의 원료로서 특별히 더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럼 뭐 조선시대나 고려나 삼국시대나 그때는 석탄을 이용을 안 했어요? 석탄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요. 석탄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기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그 진평왕 이게 609년인데요. 정월에 여기 모지학이라는 곳에 아래 그 땅에서 불이 붙었다. 땅에서 그냥 네.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렇죠, 탔는데 그렇죠. 네. 그게 타기 시작한 10월 15일까지 탔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땅이 불 붙었으면 우리가 석탄을 상정할 수 있겠죠? 그렇군 했겠네요. 여름 네, 지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657년 그 뒤에 한 50년쯤 뒤에 태종 무해랑 때인데요. 이 가을에 토암산 동토암산에서 마찬가지로 땅이 불타더니 그때는 3년 만에 꺼졌다. 3년이요? 예. 이런 걸 보면 뭐 10개월 동안 타고 3년 동안 타는 거 보면 아마 네. 그 불 붙는 땅 그건 아마 이제 석탄 지대가 아닐까. 다만 그걸 그러게요. 어떤 이제 생활 속에 활용할 줄은 몰랐던 것 같고요. 이 동토암산이라는 이 기록에 의거해 가지고 경주 동쪽에 그 석탄 지대를 찾아보면 경상북도 영일 쪽에 갈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 지역을 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요. 고려 시대에도 보면 명종 때 평양에서 그 땅에 불이 나고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은 뭐 당연히 있었겠죠, 땅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상에 노출된 곳에 네. 어떤 기회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했을 텐데 그 지역 사람들은 혹 그걸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사회적인 국가적 차원 속에서 뭐 석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 붙는 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말에 들어서 이제 조선시대 말에 이 국내부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이제 탄광의 숫자가 51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개 정도가 이제 석탄이 관계되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수한 석탄 탄광은 이제 삼척,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하고 경기도 통진 탄광 이 두 개가 이제 순수 석탄 탄광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일제 시대로 가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탄광이 개발되어 가지고 널리 활용되었죠. 자, 이번에 다시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태백의 전성기, 뭐 시작은 전쟁 때문이지만 전쟁 준비, 그 연료를 빼앗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개발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 탄광이 개발이 되다 보면은 돈이 돌잖아요. 흔히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뭐 개가 돈을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네, 먹고 다니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거 사실인가요? 태백에 가면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었고요. 저도 태백에 살면서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랐고 또 그런 정도의 흥청망청된 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70년대 석유 파동 2차례 거쳤고요. 그리고 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석탄이 최고의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에너지로서. 이때 광부들은 우리는 산업전사 보람에 산다. 이 구호를 자부심 있게 외쳤었고요. 그리고 저는 1980년대 탄광이 가장 흥행되는 그 시점이죠. 1980년대 10년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광부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탄광의 광구를 개발하면 정말 그 개발한 분들은 떼부자가 됩니다. 노다지를 캤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광업소나 뭐 함태광업소 이런 큰 광업소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남이 작은 광구를 캐다가 버려진 것, 그다음에 캐다가 중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싼값에 사서 계속 광맥을 캐다가 광맥이 터지면 정말 노다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업자의 주변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태백에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말이 가는 실감은 거랬죠, 날 당연히. 정도였죠. 그러게요. 칠, 80년대 태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석탄. 하지만 석탄 산업의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갱도는 점점 깊어졌고 석탄 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갈수록 폐광도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89년 정부에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취해지자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탄광들이 일제히 문을 닫아버린 거죠. 졸지에 실업자가 된 광부들은 태백을 떠났고 인구가 감소하자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고 1995년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오락단지가 조성됐지만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인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수차례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다른 지역에도 세우려고 합니다. 일부에선 카지노 사업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의 전성기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슨파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너그러운 OX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불타는 돌 석탄은 미래 자원이다. O, 아니다. X입니다. 자, 생각하셨나요? 들어볼까요? 네. 자, 네. O냐 X냐 들어주세요. 그럼 먼저 소장님 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석탄은 태백 탄전을 비롯해서 개발되어서 연탄으로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석유가 아무리 싸졌다고는 하지만 수입 에너지이고요.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석탄이 계속 개발되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석탄이 공해적인 측면에서 오염원으로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데 지금 기술이 발전되어서 석탄이 액화 혹은 석탄이 가스화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도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소가 설립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석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서영 아나운서. 네, 저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석탄이라는 게 사실 태백에 지나간 과거잖아요. 이 과거의 자원인데 이걸 뭐 미래 자원이라고 하면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넘어서서 석탄은 태백에 있어서 역사고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것들, 뿌리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원동력이거든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태백은 결국 석탄이 미래 자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은 왜 X라고 하셨죠? 글쎄, 이제 얘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석탄은 공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전혀 없겠습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100% 공해가 맞는데요. 그러면은 가스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요. 우리 지구가 지금 한국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환경이.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100년이 중요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00년 정도 생각했을 때 그 미래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가 오염돼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부인하거든요. 인정 안 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분들하고 이하 동문이고요. 네. 교수님 생각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연탄, 19공탄이라고 그랬죠. 연탄도 쓰고 또 학교와
군대에서 이 갈탄 이런 걸 썼던 기억이 있어서 석탄이 한 생활 속에 그 기억 속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오염 물질원이 돼가지고 지금 없어졌잖아요. 언젠가 안 쓰고 있는 땅 속에 있는 많은 보고들이 그 적절한 기술에 의해서 또다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해서 저는 이제 O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껴두고 있다 보면 언젠가 굉장히 고효율로 청정 에너지로서 거듭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 태백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듯이 태백은 네모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태백은 근원이다. 근원. 예. 그 태백에 태백산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당구신화에 나와 있는 태백산이 요곳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3일 개천절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제사 지내고 우리 역사와 민족의 근원의 역할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의 근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석탄. 이게 이제 땅 속에 있는 불의 근원이죠. 이게 어떻게 불이 나오니까. 그래서 태백은 여러 근원들을 갖고 있는 곳. 그래서 태백은 근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태백은 근원이다. 임계현 교수님의 이 정리로 오늘 시간여행 강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